저기요. 낯선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혹시 김은주 씨 아닌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이 낯선 노파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노파는 주변을 살피더니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신의 딸이 여기 찾아왔었어요. 그 사람을 의심하세요.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만덕은 낡은 봉투를 은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세요. 지민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만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주가 뒤를 돌아보자 민우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빨리 나가세요. 그는 급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은주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은주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또 그 꿈이었어요.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범인들도 두려워했던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주름만이 깊게 패인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차가운 물을 세수하며 은주는 악몽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지민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차 문이 안 열려. 도와줘. 은주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6개월째 같은 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법 전문 변호사였던 딸 지민은 늦은 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어요. 경찰 조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은주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습니다. 창가에 서서 우유를 홀짝이며 어둠 속에 잠긴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새벽이라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널 구해주지 못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숱한 범죄 현장을 목격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은주는 소파에 앉아 지민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해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어요. 그 옆에는 지민과 사위 민우의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완벽한 사위입니다. 유기농 농장과 식물연구소를 운영하는 그는 언제나 따뜻하고 세심했어요. 지민의 장례식 이후에도 은주를 자주 찾아와 살펴주었고 한약재로 만든 건강차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화면을 확인하니 민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혹시 깨어 계세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죄송해요. 새벽인데. 민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고 은주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있었어. 어머님,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양평 들꽃수목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민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곳이잖아요. 봄이라 벚꽃도 활짝 피었을 거예요. 순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민이 생전에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민우와 함께 그곳에 가서 식물을 연구하고 사진을 찍곤 했었죠.
그래. 좋을 것 같아. 제가 내일 아침 10시쯤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샌드위치도 준비할게요. 통화를 마친 은주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민우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지민의 죽음 이후로 은주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민우는 언제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지민의 마지막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만나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날 밤 지민은 그 중요한 얘기를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은주의 형사 본능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그저 상실의 아픔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문득 서랍장에 넣어둔 지민의 유품이 생각났어요. 은주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민의 결혼 반지와 작은 메모장이 있었어요. 메모장을 펼치자 지민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연구. 이상해. 확인 필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메모를 본 것은 처음이에요. 지민의 유품을 정리할 때는 너무 괴로워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형사 경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듯 했죠. 창밖으로 날아드는 벚꽃잎이 창문에 부딪혀 소리를 내는데 마치 지민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내 죽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은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딸의 죽음에 대해 새로운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벌써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은주는 메모장을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수목원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지민의 사진을 바라보며 은주는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진실을 찾아낼게. 약속할게. 침대로 돌아온 은주는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형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30년간 범죄자들을 추적했던 강철 같은 의지가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내일은 시작일 뿐이야.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이 아닌 딸을 위한 정의를 찾겠다는 결심과 함께 은주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지민이 사랑했던 수목원에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새였고 한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허브티예요. 어머님 건강에 좋을 거예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발견한 지민의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우의 연구. 이상해. 확인 필요. 고마워, 민우야. 차에 오르자 봄날의 상쾌한 공기가 기분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고 민우는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이 사람이 정말 지민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가면이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열정적으로 식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요즘 제가 연구하는 건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허브 추출물이에요. 특히 동양의 전통 약재와 서양 허브의 결합이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고 그의 열정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추출물은 곧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에 정말 좋을 텐데. 은주는 미소로 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민의 메모가 자꾸 떠올라서 양평 들꽃 수목원에 도착하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민이 생전에 좋아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저기 지민이가 좋아하던 벤치가 있어요. 민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작은 연못 앞 벤치였습니다. 지민이 자주 앉아서 책을 읽던 장소였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우야, 혹시 지민이가 마지막으로 뭔가 고민하는 것 없었니? 은주의 질문에 민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일이 바빠서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주는 30년 형사 생활에서 익힌 감각으로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민우가 자리를 뜨자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의 벚꽃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기요. 낯선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혹시 김은주 씨 아닌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이 낯선 노파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노파는 주변을 살피더니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제 이름은 김만덕이에요. 당신의 딸 지민 씨가 여기 찾아왔었어요. 그 사람을 의심하세요.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만덕은 낡은 봉투를 은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세요. 지민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만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주가 뒤를 돌아보자 민우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빨리 나가세요. 만덕은 급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은주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재빨리 가방에 넣으며 민우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했어요. 어머님 누구셨어요?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은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 길 좀 물어보시던 분이야. 민우야, 나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주변을 살피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과 지민의 다이어리 일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약을 절대 먹지 마세요. 당신 딸은 그가 준 약 때문에 죽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또 다른 다이어리 조각을 펼쳐보니 지민의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민우가 준 한약을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지럽고 환각 증세가 있다. 민우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서들. 그는 누구지?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의대생 시절 퇴학당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더 조사해봐야 해.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민이 사고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주는 재빨리 메모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우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오늘은 일찍 집에 가면 어떨까?
민우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럴까요?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로 돌아가는 내내 은주는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지민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우는 다시 한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특별히 만든 한약을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처럼 어지러우실 때 드시면 좋을 거예요. 은주는 소름이 돋았지만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집 앞에 도착하자 은주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님. 내일 뵐게요. 민우의 차가 사라지자마자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동료였던 강력계 형사 장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 씨, 나 은주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은주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30년간의 형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제 지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잠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어요. 창문 밖으로 흘끗 내다보며 혹시 민우가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지민의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그 미소가 갑자기 슬퍼 보였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늦었구나. 은주는 지민의 방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딸이 죽은 후 6달 동안 이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 지민의 향기가 은주를 반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형사의 눈으로 이 방을 살펴봐야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책장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환경법 관련 서적들 사이에 은주의 눈길을 끄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동양 전통 한약재의 현대적 응용,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초의 비밀, 환각성 식물의 의학적 연구. 지민은 이런 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놓아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책장 뒤쪽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민우의 연구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민우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파일들.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의대생 시절 퇴학당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교수님의 실험약을 훔쳐 동료 학생들에게 몰래 투여한 혐의. 그런데 왜 민우는 이 이름으로 불리던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더 조사해 봐야겠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민은 무언가를 알아냈고 그것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반짝였고 은주는 몸을 숙여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USB에는 EVIDENC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파일은 녹음본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4월 3일 민우의 연구실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 중이다. 그가 만든 약에는 분명 환각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마신 차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어제는 운전 중에 환각 증세가 나타났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은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민의 교통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파일은 사진들이었습니다. 5명의 여성 사진 밑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살펴보니 모두 사망한 날짜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지민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 아니 강태준은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지민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민우는 강태준이다.
10년 전 부산에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환각제를 피해자들에게 먹여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엄마에게 알려야 해. 내일. 메모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증거를 모았으니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우였습니다.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에 잘 도착하셨죠?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주는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쉬었더니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내일 제가 특별히 만든 한약을 가져갈게요. 어머님 건강에 정말 좋을 거예요. 은주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특별한 한약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전화를 끊자마자 은주는 옛 동료 장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태식이 은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급하게 부르다니. 태식은 퇴직한 형사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발견한 모든 것을 태식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 태식은 자료들을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부산 여대생 연쇄살인 사건. 기억나. 당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었어. 태식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들의 여성들 모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지민이의 기록에 따르면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강태준, 지금의 민우가 준 환각제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야.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으로 강태준을 체포하기 어려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은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민우가 한약을 가져온다고 했어. 그리고 강원도 별장으로 초대했고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응, 나를 다음 타겟으로 노리고 있어.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야?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약을 받아서 너에게 분석을 의뢰할 거야. 그리고 오늘 밤 민우의 연구소에 들어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거야. 태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증거가 부족해. 강태준은 또 빠져나갈 거야. 내 딸의 복수를 위해 직접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태식은 은주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주는 밤 11시에 민우의 연구소에 침입하기로 했습니다. 태식은 근처에서 지원 준비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입하기로 했죠. 밤이 깊어갔어요. 은주는 검은색 옷을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시절의 모습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지민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은주는 지민의 사진에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30년간의 형사 경력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우의 연구소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태식도 약속대로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어간다. 은주는 태식에게 문자를 보내고 연구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배운 기술로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주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구소 안은 식물과 실험 도구들로 가득했어요. 은주의 눈에 잠긴 철제 캐비닛이 들어왔어요. 그곳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철제 문이 열리자 여러 파일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ACHIEVEMENT라는 제목의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파일을 꺼내 열어보니 성취일지라는 제목 아래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상세한 기록과 함께 인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지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민 32세 아내. 내 연구실에 침입하여 기록 훔쳐봄. 178일째 교통사고로 위장.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은주 58세 장모. 다음 목표. 은주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4월 15일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민우의 목소리. 은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가 강태준이구나.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형사 출신은 다르네요. 지민이도 비슷했어요. 너무 똑똑했죠? 민우는 한 걸음 다가왔고 은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지민을 죽였어? 내 딸은 너를 사랑했어.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랑? 그녀는 내 연구를 의심했어요. 내가 특별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다른 여자들처럼요. 민우의 눈에는 광기가 번득였습니다.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죄송하지만 가족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떠나보내야 하니까요. 민우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우, 아니 강태준.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태식과 여러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양손을 들었습니다. 저 주사기를 증거로 확보해. 태식이 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지민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지민아, 이제 편히 쉬렴. 은주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빛이 은주의 지친 얼굴을 비췄습니다. 밤새 진행된 민우, 아니 강태준의 체포와 조사로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은주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태식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강태준을 구속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과거 범죄와 연결시키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주사기 속 약물은? 지금 분석 중이야. 결과가 나오면 지민이의 혈액 샘플과 비교할 거야. 은주는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에 앉아 있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가 없었죠.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놈, 정말 내 딸을 사랑했을까? 태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사랑은 소유와 통제야. 그들에게 사랑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그 전까지 몰랐을까? 내가 형사였는데. 태식은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책하지 마. 강태준은 10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어.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던 거야.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식 형님,
강태준의 별장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 충격적입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피해자 선택 과정, 그들에게 투여한 약물의 종류와 양, 사망에 이르는 과정까지. 화면에는 표가 나타났습니다. 총 8명의 여성 이름과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6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지민, 그리고 마지막은 은주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의대생 시절 개발한 환각 약물을 이용해 여성들을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후 신분을 바꿔 이민우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지만 은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의 이름 옆에는 178일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날짜까지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짓을. 형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의 연구 노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각 피해자를 자신의 성취로 여겼고 약물 반응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끔찍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약물 조성표와 효과, 피해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 같군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다음 날 은주는 검사와 만나 지민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과 노파 김만덕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님, 당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강태준은 최대한 무거운 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딸을 위한 정의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검사가 돌아간 후 은주는 태식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카페를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야? 태식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목원의 그 노파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함께 가지. 그리고 지민이의 유품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 거야. 이제는 피하지 않고 딸이 남긴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다음 날 은주와 태식은 양평 들꽃 수목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하늘은 맑았고 벚꽃은 더욱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노파가 여기 어디에 있을지 은주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침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만덕이 벤치에 앉아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시네. 두 사람이 다가가자 만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알고 있었어요. 은주는 만덕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민이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걸 아셨나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아셨죠? 만덕은 손에 든 모이를 새들에게 뿌리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살다 보면 영혼들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찾아왔어요. 불안에 떨며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은주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지민이를. 영혼들은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죠. 만덕은 은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어떡할 건가요?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식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지민이를 위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달 후 강태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정의를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주는 증인석에 앉아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빛났습니다. 김은주 증인, 피고인 강태준과 당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은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딸 지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살인자입니다. 법정에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와 과정을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딸이 남긴 증거들, 그가 만든 약물, 그의 연구 기록들, 모든 것이 그가 계획적으로 지민을 살해했음을 증명합니다. 강태준은 증언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할 때 잠시 그의 가면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 증인, 당신의 형사 경력이 이번 사건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로서의 직감이었습니다. 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느꼈어요. 재판은 3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법정에 다시 모인 사람들은 숨죽이며 판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은주는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 강태준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안도의 한숨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준, 본 법원은 당신에게 6건의 살인죄와 1건의 살인 미수죄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아, 들었니? 이제 정의가 이루어졌어. 강태준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은주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자신의 아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식이 은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해. 약물 범죄의 피해자들, 정의를 찾지 못한 가족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은주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민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지민이도 그것을 원할 거야.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만 보고 걸어갈게. 지민아, 엄마가 내 의지를 이어갈게. 봄바람이 은주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지민이 살짝 키스를 하고 지나간 것처럼 따뜻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는 계절이 찾아왔어요. 은주는 새로 문을 연 약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위에 걸린 간판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식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구나. 기분이 어때? 은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밝은 색의 벽지와 편안한 소파, 상담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믿기지 않아.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상상을 못했는데. 태식은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해냈어. 지민이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센터의 가장 눈에 띄는 벽에는 지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금색 글씨로 진실은 언제나 그 길을 찾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은주는 매일 아침 그 문구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센터의 공식 오픈일이었습니다. 약물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이 센터는 은주의 오랜 꿈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강태준 사건 이후 그녀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첫 내방객들이 들어왔어요. 강태준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서로를 마주할 때면 묘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대감이었습니다. 오픈 행사가 한창일 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파 김만덕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만든 곳이군요. 은주는 반가운 마음으로 만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만덕은 손을 흔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난 그저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당신과 당신의 딸이지. 은주는 만덕을 센터 안으로 안내했고 그녀의 표정이 지민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좋은 아이였어요. 열정과 정의감이 넘쳤죠. 아세요? 만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지민 씨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만덕의 말이 진짜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한가요? 만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열었습니다. 네, 그녀는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행사가 끝난 후 은주는 혼자 센터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태준의 재판이 끝난 후 은주는 방향을 잃었었어요. 오랫동안 딸의 정의를 찾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또 다른 약물범죄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며 은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의 형사 경험과 딸의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약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법률 상담, 심리치료, 자조 모임을 제공하는 이 센터는 빠르게 피해자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태식도 센터에 합류하여 은주와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험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의 웃는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지민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걸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지민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양평 들꽃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곳에서 만덕을 만나 진실의 실마리를 얻었고 이제는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목원은 봄꽃으로 가득했어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지민이 좋아하던 허브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민트 사이를 걸으며 은주는 마음속으로 지민에게 말을 건넸어요. 센터가 문을 열었어. 너가 꿈꾸던 정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 벤치에 앉아 눈을 감자 지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일지도 모르지만 은주에게는 위안이 되었죠. 엄마,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약속할게, 지민아. 엄마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바람이 은주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지민이 살며시 키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태식이 2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지민이가 좋아하던 곳이니까. 오늘이 지민이 생일이잖아.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잊고 있었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맞아. 오늘이. 태식은 커피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만든 센터가 지민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변의 새소리와 꽃향기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태식 씨, 가끔 지민이가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아.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소리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수목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습니다. 센터에 새 신청자가 3명 더 왔어. 내일부터 바빠질 거야. 태식의 말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준비됐어. 수목원을 나서며 은주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문득 그 속에서 지민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짓고 손을 흔드는 모습. 은주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상상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지민은 언제나 살아있을 테니까요. 또 올게, 지민아.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은주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단단했고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은 자유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센터의 문을 열자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딸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치유의 이름으로